입으로 돌아왔고요. 정광훈 씨가요. 족보까지 속였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성전 박사랑 정광훈 씨가 계속 본인이 이제 칠촌 관계라고 주장했고 본인이 고등학교 때 전성전 박사 댁에서 3년간 머물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일단은 전성전 박사는 용궁전 씨거든요. 네. 근데 용궁전 씨 족보에 없습니다. 음.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네. 사실 제가 한번 갔다가 이게 다 한문이라서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문덕 목사님께서 네. 직접 이름부터 가서 한문덕이에요. 한문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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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저희 수요사경에 하는 한문덕 목사님께서 가셔서 네. 함께 또 봐주셨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희가 찾지 못했고요. 전성전 박사 회고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라는 이 회고록과 다 비교해봤지만 어디 하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탐사보도입니다. 이런 게 탐사보도인 거예요. 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는 사실을 얘기하셨겠지. 네, 저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기 이만희는 자기가 이제 명성황후와 고종 황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당연히 그 고종 황제는 전주이씨인데 이쪽은 경주이씨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미 그 야부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 이만희나 뭐 전광훈이나 많이 좀 비슷합니다. 좀 하는 행동이나 양태가 말이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전광훈이 전성천 목사의 뭐 어떻게 관계가 칠촌 관계? 네, 칠촌이라고 주장해 왔고요. 본인이 이제 69년도에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모님 댁에서 처음에 살다가 전성천 목사 집으로 가게 돼서 살게 됐고 네. 전성천 목사 집이 한강에 있는 그 맨션 아파트라는 거예요. 용산 이촌동에 있는.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뭐 수세식 화장실도 보고 엘리베이터를 보고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전성천 목사는 예. 그 당시에 그 양옥집에서 살고 있었고 심지어 70년도에 그 광주 대단지의 그 충격적인 참상을 보고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들어가면서 그 살고 있던 양옥집도 팔고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더 나누기 전에 전성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요 당시에는 다 쳐줬습니다. 지금이야 미국 유학자가 뭐 수두룩하고 더 이상 뭐 귀하지도 않고 흔한 건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영어가 되죠. 예. 미국과 가깝죠. 게다가 또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성천은 출세길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 돌아왔는데 1940년에 조선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조선신학교는 오늘의 한신대를 말하는 건데 나중에 또 이제 분파가 되면서 여러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로 이제 나뉘게 됐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조선신학교가 평양신학교와 함께 그 한국 장로교의 그 목사 산실이었어요. 42년부터 이제 목사가 됐는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부터는 이승만 대통령 대변인 겸 공보실장을 지냈고 방송협회장, 서울신문사 회장을 역임했는데 방송협회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CBS 사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했고 영어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잘 나갔고 나중에 CBS 사장, 서울신문 사장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그렇다면은 이승만 정권의 이승만의 입이었다면은 또 자유당 문화부장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주 극보수, 극우가 돼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 때 광주 대단지 사건 아실 겁니다. 서울 드림을 안고 올라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사는 도시 빈민들을 다 싸그리 모아다가 예. 뭐 수도도 교통편도 없는 경기도 광주를 다 그냥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뭐 빈민촌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분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사실 좀 비참하고 예. 또 참혹했죠. 이 상황을 보고 전성천 목사가 어떤 그런 목회자적 양심으로 이분들과 연대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 광주 그 대단지 쪽에서 교회 목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네. 이승만 대변인 하면서 빈민운동까지 한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입니다. 예. 또 CBS 사장도 한 걸 보니 CBS가 뭐 그래도 후진 매체도 아니었고 당시로서는 그래도 언론다운 언론으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성천 박사가 전광훈의 멘토였다? 이건 더 충격적이죠. 그래서 전광훈의 정말 멘토가 맞았나? 집안 어른이라 할지라도. 근데 근거는 없어요. 전광훈 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전광훈은 그걸 또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조선일보 기자한테도 그렇게 우리 어른이 전성천이다. 그러니까 꼬박 전성- 3년을 그리고 팩트 체크 없이 네. 그게 그 뒤로 나갔죠. 조선일보 망신이에요. 이건 실상은 전광훈이야 이렇게 뻥을 친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수두룩하게. 그 인간에게서 거짓말 아닌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그렇잖아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도 검증 없이 그대로 신문에 실었으니 조선일보의 현실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 그리고 게다가 전성천 박사가 거의 친일행위를 했다는 식의 주장도 했어요. 반스가. 네, 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굉장히 애국자였는데 우리 친척이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애국심은 없었다고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전성천 박사가 남포시장을 역임했고 그래서 그런 거 일본의 편에 서서 남포시장을 역임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런 어떤 전성천 박사의 소위 백으로 자신의 부모님도 돈을 벌었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성천 박사가 친일 인사였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5코까지 치렀어요. 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주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고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도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런 주장을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1969년에 전성천 박사가 저녁만 되면 1시간씩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면서 이승만을 모르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글쎄요. 1960년대 이승만을 알아주고 띄워주고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마치 전두환이 물러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전두환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60년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4.19 혁명이 뭐 5.16 쿠데타로 좀 빗바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자긍심으로 남는데 이승만을 모르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면서 이승만주의자 역할을 했다? 그거는 제가 전성천 목사의 그 삶에 뭐 얄팍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이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승만이 전성천 박사가 심호하는 교회 직접 찾아와서 영입을 제안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영입을 제안했다는 것도 기록과는 맞지 않고요. 맞지 않아요. 전광훈 씨는 뭐라고 했냐면 공덕동 제1교회 목회 당시에 이승만이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성천 박사가 한 10개 교회 정도를 거쳤어요. 네네. 그런데 공덕교회라는 곳도 있고 제1교회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공덕동 제1교회는 있지도 않았거니와 제1교회는 그 70년에 그 광주 대단지에 가서 설립한 교회가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처음에 설립한 그 교회 이름이 제1교회예요. 네, 연도가 근데 70년이라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 돌아가신 뒤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승만의 영이? 그리고 그렇다면은 1956년에서 1960년 사이에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때 공덕동에서 목회한 모양이군요. 그때 당시에는 연동교회에서 그 전성천 박사가 무급 협동 목사로 사역했을 때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네. 예. 그 뻥이네 그럼. 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게 이제 꼬박 3년을 네. 정광훈 씨가 고등학교 때 이 전성천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앉혀놓고 이걸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예,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들한테도 1시간씩 퇴근하면 들어와서 앉혀놓고 이렇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예. 이게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 심지어 그때 그 광주 대단지에 가면서 본인 자식들까지 그냥 서울로 다 보내고 들어가셔서 정도인데 조카를 예, 앉혀놓고 앉혀놓고. 고등학생을. 예. 조카도 아니고 칠촌 조카.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라예요, 구라. 근데 재밌는 게 그 족보에 전성전 박사의 형제의 아들 중에,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중에 광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전광훈 씨와 보다 좀 10년이 나이가 많고요. 10살이나 더 많고. 예. 나이를 속였나? 정광훈이?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예. 아, 참 이 사람 골 때리는 사람이네요, 진짜. 네. 예. 이런 거에 또 국내 1등 신문이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이제 노란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뭐 부끄러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성전 박사의 막내 딸이 모 대학에 음. 여기 저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대학에 교수로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미대가 강한 학교. 연락을 해봤는데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고 거기 이제 조교나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만약에- 홍대는 왜 이렇게 확인이 안 됩니까, 거기는? 확인이 안 되는 게 아주 뭐 그 학교의 학풍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낌이 자기는 모른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랬다가 이제 아니 확인해줄 모를 수 수가 있나? 저기 집에 들어와서 살았다는데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빤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리한 증언을 하면은 그 저 부메랑으로 돌아올까봐 뭐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살았다면 직접 본인이 그렇게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다면 굳이 그걸 숨기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쓸데없는 인간인데 우리가 너무 정성 들여서 취재한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취재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걸 진심으로 취재해야 되나 예, 싶은 그래요.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이분 이제 하시는 발언들을 보면 설마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찾아서 확인해 보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연고가 조금이라도 겹치거나 오버랩 되면은 그거를 이게 아주 특별하게 해서 일단 던지고 보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합니다. 제가 우리 정광훈 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 숨소리까지 모니터합니다. 그러니까 뭐 뻥은 좀 적당히 치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농담이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정광훈은 숨소리만 빼고 거짓말이라는 제보가 여러 들어왔는데 팩트 체크한 결과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저희 녹화하기 전에 이은재 무죄가 났어요. 네. 아, 나 참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1심 법원들 아니 그 법은 뭐하러 있습니까?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럼 앞으로 그런 얘기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쪽에서는 봐라 무죄 나왔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라고 지금 확인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분들이에요. 이분. 일단 2심에서 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전광훈도 2심에 가서 또 동일하게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러니까 선거법은 개정이 돼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선거 개입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교인들에게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예. 목사들 아닙니까? 이 목사들의 선거 개입 발언은 엄히 처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 다른 사회적 주체들의 선거법 위반하고는 이 경우가 양상이 달라요. 판사들이 이걸 너무 안이하게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고요. 2심 가서 좀 제대로 판단을 받아야 할 텐데 이게 사실 저희가 민사에서 지금 붙은 게 아니라 평화나무가 민사에서 붙었으면 사력을 다해서 뭐 하여간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할 텐데 이게 형사란 말이에요. 이은재하고 또 다른 이제 송사의 주체가 검찰인데 검찰이 헐겁게 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공소장을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참 답답해요. 사실 실제로 저 전광훈 관련해서 1심 때도 그 2020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빤스가 저기 기독자의 통일당 밀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
판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또 공소장에서 쏙 뺐어요. 그거는 분명히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빼다 보니 뭐 직접적으로 어느 당을 밀어라 이런 얘기는 없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자유우파가 너무 자명하자. 자유우파가 자유한국당이랑 기독자유통일당을 민 건데 그 중에서도 정광훈 씨 마음속에서 찐으로 민 거는 본인이 세운 당이죠. 그렇죠. 기독자유통일당.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그 빤스 재판에서 반드시 넣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검찰이 또 무죄로 만들어낸다면 이건 무능한 거 차원이 아니라 전광훈과 한마디로 연대를 하는 것이다. 전광훈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다. 전광훈의 뒷배가 돼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의 맹성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빤스가 또 빤스 변호인이 또 그랬다면서요. 김용민이가 또 이 수사에 개입했다. 수사 개입. 내가 수사 개입했으면은 공소장 그렇게 쓰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 그 공소장을 엉망으로 썼다는 것만으로도 김용민과 수사는 무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도 지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 봐야겠죠? 네, 그래야죠. 예.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을 카이로스에서 전하면은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